네, 최강자들과 함께하는 최강 클래스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임광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금리에 대한 우려로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됐고 그에 비하면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는 것 같기는 한데 냉철한 시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을까요? 자, 더 이상 안 빠지길 바라는 게 제 마음이고 또 여러분 마음이죠. 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는 안 빠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이 바닥인가라고 질문을 던져주신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 거래량이 작아서 그러냐? 네, 물론 하락장은 거래량이 작습니다. 지금 하락이 2달 정도 이어졌죠. 9월 달에는 조금 하락하다가 이제 10월 달 들어와서 각도가 변했습니다. 자, 근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수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미국 시장의 나스닥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저는 나스닥 종합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는데요. 미국은 여러분 이만큼 빠졌습니다. 최근에. 근데 우리나라 낙폭이 어떻죠? 미국 이 정도 빠질 때 우리나라는 저점 깨고 내려갔어요. 만약 미국 시장이 나스닥 기준 13,000포인트의 바닥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밑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밑에 이 아래 구간인데요. 이 아래 구간은 제가 검은색으로 선을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신용잔고입니다. 신용잔고가 아직까지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해서 반등했었던 위치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크게 한번 빠졌다가 5월 달에 반등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지금 다시 한번 더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때 크게 빠지고 있죠. 자, 여러분 4월 달에 빠졌다가 5월 달에 반등 나왔을 때 신용잔고가 네, 고가권이 20조 원이 넘었다가 여기서 18조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 위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치를 보시게 되면 지금 5월 달보다 지수가 더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근데 그때와 신용잔고가 비슷합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하루에 신용 반대 매매가 8천억씩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수는 5월 달에 저점보다 더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역대급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왔다. 2차 전지의 거품이 꺼졌다. 이런 뉴스들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용 반대 매매가 매물을 불러서 2시에 최근에 변동성이 큰데요. 2시쯤 되게 되면 이제 다음날 담보 비율이 부족하신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면은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죠. 지수가 빠지니 다른 종목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신용 반대 매매가 많습니다. 외인 기관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또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외인 기관들 수익일까요? 손실이죠. 주식 사가지고 어떻게 수익 냅니까? 그들은 손실일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관은 우리와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르냐? 주식은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주식 현물을 매수 포지션으로 잡아놓고 선물 있죠. 주식 선물은 매도 포지션을 잡아놓습니다. 그렇게 해지를 하는 것이죠. 또는 손실이 났습니다. 주식이 미국이 자기들 생각보다 더 많이 빠져서 손실이 났어요. 매도하고 공매도를 칠 수 있죠. 이게 우리랑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인 기관들은 어떻게든 여기서 손실률을 더 줄이려고 할 것이고 최근에 공매도 포지션의 입장에 그리고 시장을 하락 베팅한 입장에서는 신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아직까지 반등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도 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무엇보다 현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말에 주식 딱 보고 계시면 미국 시장 빠지면 주말 내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비중을 줄여야 돼요. 예를 들면 주식을 지금까지 1억 정도로 하셨던 분이 계시다. 계좌를 5천만 원까지 줄여내십시오. 현금을 찾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지금 상황에서 마인드 관리가 되고 계좌 관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주식은요 계좌 관리입니다. 하락장 때 계좌를 잘 관리해야
반등장, 시장에서 상승장이 다시 나와서 종목들 나왔을 때 과감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중 많이 들어가봤자 손실만 더 커질 뿐입니다. 계좌 관리 잘하시고 하락장 생존을 목표로 주식시장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좌 관리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바로 급등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성 미생물을 볼 수 있겠습니다. 소 럼피 스킨병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동물용 백신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대성 미생물은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다음은 SD 시스템 보겠습니다. 상패 사유가 해소되면서 바로 상한가에 진입했고 현재 구간에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크리스탈 신소재 보겠습니다. 중국의 핵심 광물 흑연 수출 통제에 관련주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장중에는 두 자릿대 급등, 현재는 6%대 오름세입니다. 이번엔 임광빈 어드바이저의 종목으로 포스코 DX 한미반도체 볼 텐데요. 미증시에서 이체전지가 부진하면서 포스코 DX 오늘 파란불이고 한미반도체는 외국인 매도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추가적인 전략. 일단 우리가 그래도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수는 역배열에 꺾였지만 2차전지 쪽에서는 포스코 DX가 정배열이고요. 한미반도체가 반도체 쪽에서는 정배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시장보다 강하죠. 즉 지수가 반등했었을 때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두 종목 모두 다 신고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좋아지고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분명히 포스코 DX, 2차전지가 좋으면 포스코 DX, 그러니까 미국이 테슬라가 갑자기 반등이 나와서 나스닥이 올라간다. 그러면 포스코 DX 쪽으로 수급이 붙겠죠? 또는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와서 미국의 나스닥이 올라간다면 한미반도체 쪽에 수급이 붙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모습을 갖춘 기업들을 찾기가 어렵죠. 정배열의 우상향을 여전히 지켜내고 있고요. 자,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또한 포스코 DX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정배열의 신고가를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위치에서 스탠바이하고 있는 기업들 찾기가 어려워요. 미국 시장에 테슬라가 올라가서 2차전지 쪽이 좋았다 해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포스코 쪽, 그리고 엔비디아 쪽이 올라가서 나스닥이 좋게 되면 한미반도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자, 이 종목들 시장이 올라가게 될 때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기엔 조금 더 이르고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시장이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해당되는 종목들도 한 단계는 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들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략주는 없고요. 특징주를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으로 제주은행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상승과 함께 이제는 신용 리스크 확대 우려가 더 큰 상황. 조금 전에는 7%까지도 급락했고요. 현재는 5%가량 밀려나고 있는데 저점 매수 유효할까요? 네, 최근에 또 하락장 속에서 유가 관련주들이 급등 나왔지만 유가 관련주도 제가 흥구석유 같은 주식들 바닥에서 3배나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하락장 속에서 꼭 올라가는 종목들이 한두 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후발주자로 가는 게 제주은행이죠. 제주은행 작년 하락장에서도 동일하게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국채금리가 지금 5% 가까이 올라간 상황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하기 전에 잠시 급등이 또 한번 급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밀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은행 작년 하락장에서도 아주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고요.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매각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매각 관련된 내용은 최대 주주가 부인했기 때문에 지금은 매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역별에서 얼마 전에 목요일날 상한가를 갖고 이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대 주주가 또 많이 들고 있으면서 유통 비율이 이 주식도 20%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잘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최대 주주가 지분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으면서 시장의 유통 물량이 작은 주식들이 잘 가는데 제주은행도 그중에 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대비한다면 지금 부근대, 10,000원 부근대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1,000원, 손절은 9,6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칼손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제주은행까지 살펴봤습니다. 임광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